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종목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합니다. 먼저 삼성전기 볼까요? 많이 오르죠?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의 상승세가 잇따르고 있긴 해요. MLCC 관련주 일따라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 5G 스마트폰 대중화되면서 더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시나리오. 삼성전기 14만 1,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홈쇼핑 볼게요. 홈쇼핑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좋아요. 현대홈쇼핑의 경우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3년 내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현재 5% 넘는 상승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와의 삼성 에코프로 BM 이거 둘 나란히 놓고 전략 좀 챙길게요. 2차 전지 관련주도 난리 났고 그동안도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이거 보세요. 이 두 종목이 완전히 시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두 업체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차세대 배터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 될지 궁금합니다. 점검 들어가도록 할게요.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오늘 자동차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 일제히 빨간불 들어와 있고 현대모비스가 3%대, 현대기아차도 1% 이상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 국내 자동차 공장이 이제 다시 가동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문제 없는 것인지 또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성장과 함께 이익도 급성장하고 있는 종목. 사실 어제도 이 종목 보였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안 가져올 수가 없네요. 자,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 관련주도 얘기 나눠볼게요. 네. 오, 너무 강하죠? 저는 매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오늘은 더 가는 것 같아서 또 가지고 왔어요. 이제는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과열됐나요? 단기 좀 과열됐죠. 좋기는 한 거죠. 좋긴 네. 한데 이제는 좀 챙기자라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향후 전망하고요. 차트는 별개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향후 전망은 좋지만 차트적인 부분을 보면은 조금 이제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뜨거운 종목이죠.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 두 종목인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합작법인 설립 이슈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종목을 보실 때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 상승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슈가 나오냐 이게 중요한데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슈가 나오고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로 계속 가기엔 제가 보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용보다는 차트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에코프로비엠을 먼저 차트 좀 볼 건데 자, 요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처음 스타트하고 난 다음에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은 쭉 거래량이 감소를 하다가 지금 보시면 오늘 상승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고점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최근에 마스크 관련주. 웰크론이라는 종목을 한번 참고해 보면은 자, 잘 보세요. 이 종목도 상승 출발할 때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이 됐었죠. 그런데 거래량이 거의 줄어들면서 상승 진행이 되다가 다시 거래량이 폭발하는 시점이 다가왔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는 100%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패턴은 똑같고 비슷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상승을 하다가 다시 거래량이 폭발하는 시점이 고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웰크론이라는 종목의 어떤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량으로 대량 거래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지금 다시 변동성이 커진 시점에서 거래량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고점 신호로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관점이 좀 바뀌었다고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오늘 상승 캔들하고요. 그동안의 어떤 그 캔들의 크기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기존 추세보다 조금은 커지는 캔들이 나타났을 때 고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떤 종목으로 예를 들면은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요 종목도 화면을 보시면은 자, 지금 2,900원에서 3,000원 부근에서 6,900원까지 올라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들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그 고점 신호가 발생되는 시점까지 갔을 때 보면 캔들의 변동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마지막 불꽃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트로메딕을 보시면서 삼성 SDI가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웰코리안 종목을 차트를 참고를 하시면서 또 마찬가지로 웰코리안 종목을 보시면서 향후 에코프로비엠도 유사한 차트 패턴을 가져갈 것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망하고 차트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저도 LG화학이라는 종목을 좋다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저는 관점이 또 바뀌었어요. 좋게 봤었다가 이제는 고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 생각이 들면서 업황이라든지 전망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관점에서 나빠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의견 오늘 나빠요라는 이 의미 안에 이 문장 안에 어떤 내용이 내포가 되어 있는지는 잘 이해를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불안한데 하면서 이제 가지고 계실 거고 또 불안한데 사볼까 하고 계실 거고요. 조금은 워워가 필요한 관련주들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뭐 계속해서 자동차 얘기 뭐 더 해보죠. 네. 현대차 얘기도 지난주에 했던가요, 혹시?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그 자동차 관련 종목들 실적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다, 평가가 바뀌었다. 네, 그 얘기 네. 드리면서 완성차보다는 제가 부품주를 보자면서 현대공업을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참 공교롭게도 급등을 해버렸는데 그 GV80 수혜로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뭐 그거는 차트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제가 2019년 3분기 실적, 죄송합니다. 2분기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도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발생됐었지만은 지금과 같은 평가가 아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똑같이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발생됐지만은 바라본 시점 평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를 또 제가 셀트리온을 예를 들면서 네. 긍정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부터 1조 원 이상 되는 영업이익 꾸준하게 발생이 되는지를 좀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장 가동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한 달, 두 달 간다.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하루 정도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펠리세이드 대란 때처럼 지금 GV80이 계속해서 대기 수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쉬어서 지금 제가 보기엔 현대차가 더 바쁘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현대차의 전체 생산의 비중을 보시면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비중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해외 비중이 65%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해외 생산 비중입니다. 해외 생산에서 65%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하루 생산 중단 뭐 이런 거 제가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력 차종인 뭐 텔로라든지 펠리세이드, GV80 해외 엘리바마 미국 공장에서도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판매량을 봤을 때 국내보다는 미국 시장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SUV 고가 차량을 판매를 하게 되면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1조 원 이상 상회를 하는지 그 부분만 보시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현대차도 셀트리온처럼 완만한 주가에 대한 회복세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관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지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네. 좋아요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그대로 네네. 시각 유지하고요. 단 앞서 얘기 나눴던 2차 전지 관련주는 조금 시각이 이제 바뀌었다는 그렇죠. 거, 요거 참고를 해보고요. 다음은 결제 관련 업체 보겠습니다. NH 한국사이버결제 볼 건데요. 네. 뭐 페이코에 대한 성장은 뭐 두말하면 이제 입 아프고요. 결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 종목 말고도 네. 다른 종목들도 다 함께 좀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추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냥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일단은 최근까지도 제가 한국사이버결제가 왜 올라가지라고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난주 네. 이니시스 말씀드리면서 네. 그랬잖아요. 네. 그 하나 빠뜨렸는데 그 삼성 S에 관심 있으신 분은 차라리 삼성 전기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그거는 빠뜨렸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네.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빠뜨려봤는데 그래서 삼성 S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삼성 전기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한국사이버결제, 한국 이니시스 같은 게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니시스보다는 한국사이버결제를 더 좋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지 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저는 이니시스보다 한국사이버결제를 더 좋게 보거든요. 근데 둘 다 신고가라고 말씀드리면서 둘 다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뭐 한국사이버결제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실적 잘 나왔고요. 그리고 NHN 실적이 잘 나왔는데 페이코에 대한 어떤 결제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6조 원대까지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가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결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해외 가맹점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빅데이터, 데이터 3법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아시다시피 페이코가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한국 사이버 결제가 NHN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 3법, 빅데이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보기엔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기, 삼성 SDI보다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관점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개인 투자자분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 SDI 이런 종목보다는 지금 보시는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흐름을 보이는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물론 변동성 높은 종목들이 눈에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겠나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좋아요 의견 드리고 싶고 탑픽주도 한국 사이버 결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LG와 삼성 SDI도 신고가잖아요. 네네. 그런데 똑같은 신고가인데 이렇게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 종목은 안정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이제 투자액을 좋아요. 목표가 따로 안 주실 거죠? 목표가는 근데 저는 솔직히 목표가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LG화학을 2주년인가 3주년 계속 좋게 봤었잖아요. 근데 지금 관점이 바뀌었듯이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잘 이해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장의 좋은 흐름을 받아서 국내 증시도 하루 종일 빨간불을 켰던 오늘 장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조금 퐁당퐁당 모양으로 하루가 약하면 다음날 반등하는 흐름을 연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제장의 약세를 뒤로하고 오늘 양시장 모두 강한 탄력 보였습니다. 특히 철저하게 대형주 장세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지수가 조금 더 강하다라는 점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1%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출발 자체도 갭으로 떠서 출발을 했고요. 5일선 위에서 21선까지 위에서 움직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2220선까지 회복이 나왔습니다. 2223.12포인트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0.9%의 오름세입니다.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하고요. 오후장 들어서 흐름이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682선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고요. 환시장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0.4% 내림세입니다. 1180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1181원 40전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일본 증시는 건국의 날로 하루 시장에 들어갔다라는 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 보겠습니다. 6거래일째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름세고요. 0.6% 오름세 나타내면서 2,900선을 중국 증시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2,909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항생도 좋습니다. 1% 넘는 오름세 보이면서 27,60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하루 흐름을 보면요. 단연 전기차가 주도하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섹터로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강하고요. 여러 종목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LG화학부터 에코프로비엠, 일진머티리얼까지 이 네 종목 대형주를 감안했음에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종목이 모두 52주 신고가를 하루 만에 갈아치우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LG화학은 오늘 출발도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여전히 전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는 종목 1위에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까지 수급을 유입해주는 모습이고요. 52주 신고가 경신해줬습니다. 6.8% 급등, 오늘 앞자리 자체가 바뀌는 모습입니다. 41만 3,500원 나타내면서 40만 원 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는 에코프로비엠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밝혀지면서 두 종목 모두 나란하게 신고가 경신해줬습니다. 삼성 SDI가 6.6% 급등, 에코프로비엠은 12% 급등하면서 장중 9만 원 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 역시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이고요. 밑에 쪽으로 코스닥의 전기차 관련주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로스웰이 상한가
고가를 가는 모습입니다. 우수 AMS도 22%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제낙스부터 우리산업홀딩스, 엠플러스, PLD솔루션, PNT까지 5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하루 만에 경신해준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T 모티브, 3기 오토 모티브까지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이번 국내 증시를 조금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차 관련주들이 여전히 다 같이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소차 쪽으로도 매기가 강하게 붙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쪽도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에서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에너지부와 수소차 관련돼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강하게 매기가 붙고 있습니다. 뉴인텍 같은 종목들 10% 가까운 오름세, JNKT도 3.5%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평화산업, 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강하게 빨간불을 켜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쪽으로도 매기가 강하게 쏠린 모습인데요. 이쪽도 한번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가 23% 급등이고요. 로스웰이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일단 국토부가 자율주행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강하게 쏠린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NCN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 급등, 더 미동도 13%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쳤고요.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차 관련주들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완성차 부품 쪽으로도 빼둘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쪽도 한번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1.9% 오름세를 보였고요. 모비스도 4%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현대차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휴업했던 공장을 오늘부터 다시 가동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아차도 1.7%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부품적으로 보시면요. 현대공업이 조금 아쉬운 게 오늘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변심이 나오면서 장중 매도로 반전이 됐고 그리고 주가도 하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3.2%의 내림세고요. 5,010원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만도 쪽으로도 1%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특징도 이렇게 정리해드렸고요.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까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942억 원 팔아내면서 거래 마쳤고요. 기관 홀로 3,014억 원 코스피 시장 사들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기관 홀로 팔아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사들이면서 코스닥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화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또 강했던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 우리가 공략할 만한 종목은 없을지 이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내일 시장 공략주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2월 3일 날 추천드렸던 사막 콘덴서가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더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동사의 경우에는 MLCC, 2차 전지, 자율주행 등의 테마성과 연관된 점이 있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갤럭시 이슈와 맞물리면서 상승 흐름을 좀 보이는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수급 흐름상에서도 외인과 기관, 투신 등의 수급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들어와주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추가로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더 위로 올라가준 만큼 다시 설정해 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목표가는 72,500원으로 재설정을 하시고 현재 신용이 풀로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반대 밴드를 목표로 주가를 누른다고 한다면 흐름이 일부 더 될 수 있어 보이는 만큼 손절 라인을 좀 짧게 63,000원대로 보시면서 대응 기점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미코이입니다. 예, 이 기업은 반도체 및 LCD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을 제작하는 부품 사업과 그리고 반도체 및 LCD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의 세정과 코팅을 영위하는 세정 사업 부분 크게 두 분류로 사업권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를 주목해볼 만한 점을 보자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을 공포를 하면서 기대감을 좀 보인다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동사의 경우에는 반도체 부품 관련 기업이긴 하지만은 수소차 관련주와 연관된 기업으로서 현재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 기술 등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작년 9월 국내 최초이자 최대 SOFC 양산 공장을 준공한 만큼 높은 효율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 청정 발전 에너지원인
SOFC의 생산 캐파를 늘려갈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목해볼 만한 점은 동사의 종속회사인 미코바이오메드에서 개발한 이 신종 코로나 진단 키트와 연관되어지면서 기대감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 미코바이오메드는 1시간 안에 공항, 항만, 검역 현장에서 기다림 없이 즉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확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요. 이 진단 키트는 향후 메르스, 사스 등과 같은 급성 전염병에 모두 적용 가능한 점이 좀 보여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중국 외 여러 나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을 볼 수 있겠고, 현재 미코바이오메드가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코스닥에서도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통과한 만큼 이 동사와 연계점이 주가에 영향을 좀 주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장 흐름을 좀 보자면은 작년 1월경에 크게 올려줬다가 이후에 다시 조정을 쭉 보여주면서 8월달까지 이어진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때 어느 정도 반등기점을 맞이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에서 박스권을 어느 정도 상승해 준 부분들이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현주가 상에서는 지금 이제 좀 두터운 매물대 부분에 좀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월봉 흐름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월봉 흐름을 좀 잠깐 보자면은 이전에 고점을 맞이했던 부분들은 어쩌면 최고점이 안 닿은 거죠. 최고점은 이 수정주가 기준으로 11,747원대. 이때 기준상으로 이제 최고가를 갱신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추가 동력상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좀 보일 수 있겠고, 이때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이 4,600원대, 그러니까 2010년대의 주가를 돌파를 해주면서 위로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조정 흐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주가가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겠고, 최근 기점으로 봤을 때에도 현재 이 기점이죠. 이 기점상에서 이슈를 맞이하면서 이슈 동반을 하면서 크게 상승을 하면서 현재 7,000원대 부근에서 등락을 보여주는 모습도 있고, 현재 이제 이 매물대 부분, 두터운 매물대 부분이 현재 저항 구간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 저항 구간이 뚫어내면서 위로 올라왔을 때, 저항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조금씩 우상향 흐름으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이슈가 동반되어진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흐름도 기대볼만 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려면은 목표가는 9,000원 잡으시고 손절가는 6,450원대 설정을 하시면서 대형 기점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감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설정해 주신 목표가가 거의 그래도 수익이 한 20% 이상 안겨줄 만한 수치인데요. 한번 기대 걸고 네. 이번에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사막 콘텐츠도 너무 좋았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